안녕하세요, 유디입니다. 제가 인스타 DM이나 에스크로 필기법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고등학생 때 실제로 했던, 한때는 1.0으로 만들어줬던 그 필기법에 대해서 한번 샅샅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필기를 하려면 무엇을 정해야 하죠? 어떤 교재를 보고 필기를 할지를 정해야 하잖아요. 저는 선생님에 따라서, 과목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교재에 맞춰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에 집중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필기에 적을 내용들을 골라내야 하는지 제가 수능 특강 한국사를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생님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을 밑줄을 쳐주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쳐주셨다면 그 내용은 필수적으로 필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밑줄 쳐주신 것 이외에도 저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다 필기를 했는데요. 어떤 개념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 개념에 대한 특징이 나와 있다면 그 특징 중에 다른 비슷한 계열과 예외적인 특징은 항상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런 특징들이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같이 밑줄을 쳤습니다. 이럴 때 선생님과 밑줄 쳐주신 내용과는 구별을 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시험 전에 항상 제가 쓴 노트 필기만 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항상 밑줄 친 것만 보는 습관이 있어서 혹시 색을 구분하게 되면 밑줄 쳐주신 것만 보게 될까봐 저는 색 구분을 하지 않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같은 색으로 다 밑줄을 쳐서 노트 필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밑줄 친 다음에 저는 한번 책을 딱 훑어보면서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나서 노트 필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딱 한번 훑어봤을 때 제대로 안 외워지는 것들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다른 색으로 조금 더 눈에 띄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해주신 부분이나 수업 시간에 다른 친구들이 막 질문을 해주셨던 부분, 아니면 선생님 중에 약간 시험 전에 한번 이렇게 쫙 훑어봐 주시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좀 더 다른 말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게 약간 중요하다고 표시를 해주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따로 빼가지고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을 적어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추가로 필기해놓은 부분이 아마 교과서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싹 다 노트에 옮겨 적어주시면 됩니다. 설명을 해주셨던 건 조금 더 눈에 잘 띄는 색으로 저는 빨간색을 사용을 했고요. 제가 공부를 하다가 스스로 모르는 게 있어서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친구들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빨간색보다 조금 더 눈에 띄지는 않는 그런 색깔로 저는 파란색으로 필기 색깔의 차이를 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개념 공부를 하고 나면 뭘 하죠? 문제집을 풀잖아요. 근데 문제집을 풀다 보면 선지에 개념에는 없었던 선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선지도 항상 다 필기를 해뒀습니다. 보통 시험을 내실 때 문제집을 많이 참고를 하잖아요. 그 선지를 참고해서 문제를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아닌 선지도 아닌 이유를 명확히 알고 가면 좋기 때문에 다 포함을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가상 공고에 제시된 학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 답이 이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겠죠? 그럼 나머지 답들도 다 자기가 무슨 사건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혹시 모르는 사건이다 이러면 교과서를 찾아보거나 선생님께 질문을 해서 언제 있는 사건인지 찾아보고 이렇게 다 어느 사건인지 이런 내용을 필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노트 필기를 하려면 이제 이걸 예쁘게 잘 옮겨 담아야겠죠? 그러면 제가 1학년 때 썼던 역사 필기를 토대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는지 직접 써보겠습니다. 우선 컴사로 이렇게 대단원명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 중단원이 5번. 이때는 또 한창 형광펜으로 키워드를 크게 써주는 거에 빠졌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해보자면 교과서에 이렇게 막 줄글로 서술이 되어 있어요. 고구려의 특징, 백제의 특징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을 텐데 그 본문에서 저는 특징이라는 키워드를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징 써주고 이런 식으로 막 본 내용을 다 써주셨다면 제가 추가로 쓴 필기와 선생님이 해주신 필기를 옮겨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빨강색으로 따로 써주시면 됩니다. 한강유역 차지 이후의 특징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노트 필기를 토대로 공부를 하면서도 잘 안 외워지는 부분은 한 번씩 이렇게 형광펜으로 밑줄을 쳐주고 본 내용을 계속 이런 식으로 쭉 적어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역사는 정말 통암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교과서에 있는 개념을 정말 다 옮기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렇게 특징 같은 경우 막 이런 일반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필기를 했고 또 역사는 일어난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연표를 만들어서 좀 잘 보이게 한눈에 순서를 알아볼 수 있게 필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암기에는 항상 자신이 없어서 암기를 하고 나서 꼭 문제를 풀어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필기한 내용을 다 공부하고 바로 문제를 풀 수 있게 인터넷에 카페들 찾아보면 이런 문제들 많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따로 프린트를 해서 내가 잘 암기를 했나? 이걸 확인해 봤습니다. 과학을 한번 볼게요. 과학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을 정말 그대로 사용했던 과목인데요. 1학년 때 과학은 통합과학이었기 때문에 물화생지가 다 섞인 개념 위주의 수업이어서 개념 위주로만 필기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대단원부터 적어줬는데요. 대단원은 로마자로 컴사나 아니면 펜으로 크게 표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저는 단원명이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본문, 교과서의 내용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함축적으로 담아놓은 그런 짧은 구라고 생각을 해요. 뒤에 내용을 파악하려면 단원명이 굉장히 중요하고 혹시 문제집을 풀다가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었지? 하고 기억을 못 하실 때 단원명만 보시면 내가 어느 페이지에 노트 필기를 했는지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원명을 꼭 필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본인만의 기호를 정하시면 돼요. 이거는 소단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나누진 않았는데 보통은 이런 순으로 나눠서 필기를 해줬었거든요. 이렇게 본인만의 기호를 적어서 소단원을 다 필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본문을 한번 쫙 읽으면 이 부분은 뭐에 대해 말하고 있구나가 키워드로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키워드를 제 기호로, 저는 이런 해시태그 같은 기호를 사용했는데 이런 기호를 사용해서 키워드를 적어준 다음에 그 밑에 자세한 내용들을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필기 색깔은 보통은 검정색, 빨간색, 파란색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 필기를 보시면 제가 1학년 때는 굉장히 알록달록하게 필기를 해가지고 가끔 여쭤봐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 색깔은 무슨 뜻이에요? 어떨 때 이런 색깔을 사용하셨어요? 라고 여쭤봐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사실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예쁘게 알록달록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색깔을 사용했던 거고 검정색, 빨간색, 파란색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듯 검정색을 사용해줬고요. 이제 선생님께서 따로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신 아니면 칠판에 필기해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은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파란 색깔로 표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노트 필기가 필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노트 필기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도 저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저는 노트 필기를 하지 않고 개념 공부를 해버리면 항상 마음이 급해져서 빠지는 내용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노트 정리를 했을 뿐이지 본인이 만약에 노트 필기가 너무 시간 낭비인 것 같다. 나는 말하면서 외우는 게, 밑줄 치면서 외우는 게 훨씬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노트 정리를 함으로써 개념을 꼼꼼하게 공부했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공부 루틴을 몸에 익히고 있으신 분이라면 노트 필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다 외웠어요. 사실 공부가 암기가 주 목적이 되면 안 되지만 일단 공부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잖아요. 특히 근데 내신은 그냥 다 암기예요. 누가 잘 외우나의 싸움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저는 이렇게 타고난 두뇌가 아니기 때문에 다 외웠습니다. 제가 쓴 글씨는 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수업 시간에 그거 예쁘게 필기하다가 선생님 수업 다 지나가고 선생님은 다음 챕터 설명하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챕터 막 필기하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노트 필기는 수업 시간에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교과서에 추가로 필기만 하세요. 노트 필기는 본인이 시간을 따로 투자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고등학생 때 했던 필기들을 샅샅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모두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노트 필기법은 본인에 맞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하니까 제 노트 필기법을 참고하시되 필요한 부분만 가져가서 본인에 맞게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노트 필기도 성적을 위한 하나의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노트 필기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수업을 잘 듣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여러분도 저처럼 필기를 잘 활용하셔서
한때가 아니라 쭉 1.0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